4챕터 경호 복장과 장비입니다. 이 파트 같은 경우는 복장에 있어서 요 보호색 원리라는 거, 비노출적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 노출 경호를 위해서 특이한 복장을 착용하기도 하며 일상 복장을 착용하기도 한다. 요거 하나 아시고요. 또 청원경찰법과 경비법상의 복장 관련된 법조문들이 출제되기도 하며 경호처 파견된 직원이나 경호처장이 정하는 의복, 장비 등도 나옵니다. 요 장비를 가게 되시면은 장비에 대한 기본 이념과 기본 이론과 그리고 또 장비 중에서 검사 장비인지 검측 점검 장비인지 이런 게 나옵니다. 점검과 검측이 제거한다. 점검측, 점검측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그래서 검사 장비는 사전에 문형 금속 탐지기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또 검색 장비 중에서 문형 금속 탐지기라든지 엑스레이 탐지기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가 조금 많으니까 요거 하나 아시고 무기 관련된 법조문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청원경찰법이나 특수경비 관련돼서 해당 파트에서 조문을 가져와서 문제 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복장은 보호색 원리, 행사 성격에 따라서 맞추어서 보호색 원리를 쓴다. 품위에 맞게 착용하도록 하며 보수적인 색상이 좋도록 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편의성을 고려해서 굽이 낮은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여성의 여성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높은 걸 신는다. X 넘어가시고요. 경호처에서 복장 규정할 때 경호처장이 하여야겠죠. 처장인지 차장인지 말장난 유의하시도록 하고 파견 나오는 사람도 경호처장이 정한다. 하나 아시고 청원경찰의 복제죠. 이 복제 무기는 위험하니까 제가 대통령령으로 외우시라. 하지만 제복, 장구, 부속물, 재장부는 행정안전부령이다. 했던 거 하나 기억하시고 특수 복장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은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비법에서는 경비원의 복장 신고를 시도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특수 복장을 착용해야 할 때에는 관할 경찰 관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한다. 요거 하나 아시고요. 요 장비 파트로 넘어오겠습니다. 경호 장비란 호신 장비, 방호 장비, 감시 장비, 검색 장비, 통신 장비, 경호 총기, 기동 장비 장비를 다 말하는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방호 장비 이 말이 좀 특이해요. 호신 장비는 몸을 보호하는 장비들인데 방호 장비는 벽들 있죠. 벽 같은 거를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자, 대경법에서는 처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고요. 이 무기를 휴대한 공무원은 직무 수행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부득이할 때 한도 내에서 무기를 쓸 수 있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면은 경찰분들이 이제 범인 뒤에서 꼼짝마 이러면서 총을 겨누죠. 그런 거는 당연히 경찰이니까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면은 겨눌 수 있는데 이 겨누는 상황에서 위협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당연히 제약이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나가는 위해를 끼칠 때는 그 총을 쏠려면은 아래에 해당되어야 한다. 자, 아래에 해당되는 게 보니까 정당방위랑 긴급피난이다. 이 정당행위란 말은 없죠. 정당행위. 왜 정당행위란 말이 없을까요? 이 정당행위는 요 위에 있습니다. 직무 수행상 필요하니까 했다. 요게 행위인 거죠. 행위. 정당행위. 그러니까 이 정당행위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요거는 부득이한 사유고 정당행위로는 무기를 쓸 수 있겠지만 위해는 끼쳐서 아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당방위란 긴급피난 나 또는 3자의 목숨이 위협할 때 이럴 때 살리기 위해서 쓰는 거다. 그리고 또 대상 범죄가 사무장삼인데 도주하려고 하거나 도피하려고 하거나 항거할 때는 쏠 수 있다. 도주, 도피, 항거. 사무장삼 단기가 아니라 장기라는 거. 또 자격 상실, 자격 금지인지 자격 정지인지 잘 보시고요. 야흉합, 야간이나 집단 흉기 무섭겠죠. 엄청 이럴 때는 이런 거 하나 아시고요. 쭉쭉 내려가시고 이 청원경찰법과 경비법에서는 이 별도로 있는 거 하나 아시고요. 요거 무기 회수 사유가 종종 나옵니다. 징조사의라고 해서 징계 대상이 됐을 때 또 형사사건 조사 대상 됐을 때 사의를 밝힌 사람 이런 사람은 필요적으로 가져가야 되겠고요. 이 청원경찰법에서는 또 추가가 되어서 불고문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뭐 정신 제약이 있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문제 대상이 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깜빡하는 간질, 우울증 전문의가 아니면 또 청원주가라고 해서 깜빡하는 간질, 우리 간질 있는 사람 아니면 조현병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기를 해소해야 한다. 청원주가 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무기 해소 대상이다. 이런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경호 장비의 유형별 관리입니다. 이 호신 장비는 분사기, 충격기, 방어봉, 방패, 방탄 이런 게 있고요. 이 무기에 있어서 호신 장비에 있어서 야구 방망이나 곤봉, 청경법에서 안 된다 그랬죠. 이 경봉, 단봉 그리고 또 곤봉이 아니라는 거. 곤봉은 좀 오래된 봉 같은 건데 좀 기다란 거잖아요. 엄청 기다란 방망이 이런 건 안 된다. 그리고 가스 분사기는 가능하다. 민간 경비원도 경비법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여기서 경봉 호신 장비가 있는데 인지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나요? 인지가 받아들인다 이런 게 아니라 둘째 손가락 검지를 말하는 거죠. 좀 지문이 오래된 지문입니다. 해서 엄청 예전에 출제된 유형이니까 살펴보시고 경봉의 사용 요령이고 이것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사실 요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봉 사용 요령도 많이 바뀌었겠죠. 휴대용 가스 분사기 총기에 준하여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 경비법상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분사기를 샀으면은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간인이 샀을 때 요거 하나 아시고요. 또 가스총이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CO2가 있는 경우에는 화재 초기 소화 기능이 있겠죠. 이런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전자충격기 요거는 1, 2초 정도의 전기 충격을 주고요. 9V 배터리로 1년간 쓰며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 또 충격이 있으니까 훈련으로도 가능하다. 또 이게 얼굴이나 이런 데 가면은 신경마비가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쓰시고요. 이게 두꺼운 옷, 겨울옷을 입고 있을 때 옷을 뚫을 수가 없으니까 허벅지나 아니면 피하 조직이 얇은 지방에 쓰는 것이 좋겠다. 얇은 지역에.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정밀 계측기. 통상 문형 금속 탐지기 근처에는 전기 제품을 쓰여서는 아니 되겠거든요. 그래서 고장의 우려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방호 장비는 벽을 세워둠으로써 적의 심리 상태를 불안하는 장비다. 해서 보면은 자연적 방벽이라고 해서 산, 계곡, 강, 바다 등을 선정할 수 있겠고요. 물리적 방벽으로는 요 일부분 다 와닿거든요. 근데 여기 동물 방벽이라는 게 있어요. 특이하죠. 거위, 경비견 이런 게 있더라. 자, 조명도 빛이 강하니까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도둑이나 침입자가 부담을 느껴서 안 들어올 수 있겠더라. 연막 차단도 방호벽으로 들어간다더라. 그래서 17m, 초당 17m다. 그래서 연막 차에 차 7, 차 7, 차 7 요걸 기억하시면 17m겠구나.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검색 장비 위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장비다. 폭발물을 탐지하고 제거한다. 여기 금속 탐지기. 여기서부터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검색 장비와 검사 장비를 사람마다 다르게 설명을 해요. 한번 뒤로 좀만 더 내려가셔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검측 장비의 종류 중에 탐지 장비다. 여기 문형 금속 탐지기라든지 금속 탐지기는 탐지 장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또 감시 장비로 가서 CCTV, 포대경, 쌍안경, 망원경 등 이런 거를 또 살펴보는 장비니까 검사 장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 장비가 있으니까 쓰기 나름인 거죠. 저기 멀리서 뭐 수상한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 이걸 감시하다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확대가 해보니까 망원경 배율을 높여보니까 위에 물품이 맞더라. 그러면 그거는 검사를 한 거죠. 위에 물품을. 하지만 우리는 시험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 자주 출제되는 거, 자주 문제 삼았던 거를 골라내야 한다. 자, 쭉 보시면은 검색 장비, 금속 검색 탐지기니까 원래 풀 명칭이 금속 탐지기가 있습니다. 탐지기. 자, 휴대용 금속 탐지기는 이제 봉 가지고 탐색 봉 가지고 이렇게 살피는 거죠. 삐 이렇게 하는 거, 몸 한번 스캔하는 거. 문형 금속 탐지기는 사람들이 한 번에 싹 지나갔을 때 삐 울리는 거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인당이 2, 3초 소요가 되니까 1분에 3, 40명 1인에 2, 3초 소요가 되니까 1분에 3, 40명 검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고요. 또 시간적 제약이 있겠죠. 아무리 빨리 검사를 한다 해도 요게 최소 산정 시간 이런 게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인원에 제한받지 않고 검색할 수 있다는 말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요 금속 탐지할 때 C4나 급조 폭발물은 탐지가 안 되니까 이런 거 하나 아시고요. 금속 크기 확인이 가능한 바 그래프가 장착되어 있는 물품도 있다. 주 패널 컨트롤 박스에 자기 진단 장치가 있어서 스스로 오류가 있는지 진단이 가능하다.
비밀번호나 키 형식을 써서 장비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감도 조절이 가능하다. 쭉 내려가시고 경호 행사장 입구에 설치해서 입장자의 휴대폰 속에 숨겨둔 무기류를 확인하는 거. 엑스레이 수화물 검색기. 요거는 사이즈나 색깔별로 구분한다 그랬죠. 차량 하부 검색 거울, 가스 탐지기, 폭발물 탐지기. 이 도주 차량 제어 자바라 철침판. 요게 좀 특이합니다. 요게 방호벽 개념인데 사실 방호벽 개념인데 요거를 검색 장비로 구분하더라. 요게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자바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 아코디언처럼 된 거를 요 철침판을 요 양끝을 싹 펼치면은 이렇게 커지거든요. 커지고 여기에 막 이렇게 가시들이 박혀 있어요. 요게 도주 제어 자바라 철침판인데 요게 사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막기 위함이라 해서 뭐 사후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방호 장비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론에서는 검색 장비로 쓰더라. 도주 차량 제어 자바라 철침판이 검색 장비더라. 검측 장비더라. 요게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요게 이 문형 금속 탐지기처럼 사람이 지나갔을 때 삐 이렇게 센서가 울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철침판 밑에 그 위에 물품 검색기를 운용해서 센서가 울리면은 철침이 튀어나오는 형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잘 쓸 일도 없고 진짜 국가 VIP 행사에만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철침판은 방호 개념인데 아무튼 검색 장비로 들어가 있더라. 이거 하나 아시고 검색 요령입니다. 입장 객간의 한 명당 1.5m고요. 두 명이니까 2대 이상 할 때는 3m 이상 3m 이상 써야 됩니다. 3m 이상. 그리고 다른 무선 통신 장비로부터 3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색 대상자가 우연히 탐지기를 건드렸다. 재검색해야 하고요. 자, 대상자가 소지한 물품이나 주요 물품은 별도로 보관소에서 운영하고 요거를 검색해서 돌려준다 이런 말 없습니다. 별도로 검색합니다. 검색 장비 운영 간 유의사항 전원 확인하고요. 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 피하고요. 우천이나 강설할 때에는 요 천막 운영해서 밑에 금속 탐지기 있도록 하고 만약에 뭐 우천, 강설 등의 행사에서는 예외적으로 운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말로 고르시면 되겠어요. 천막 펼쳐서 탐지한다. 그리고 창고 보관 시에는 5에서 10m 이상 깔판 위에 보관하는 게 좋다. 요것도 뭐 보안, 보조 개념으로 쓰셔야 됩니다. 요거 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요것도 구분하는 연습하셔야죠. 자, 검색 장비 이렇게 있죠. 탐지, 처리, 검측. 탐지를 했으니까 처리하는 게 맞겠죠. 검측 공부는 도움을 주는 기구겠다. 자, 읽어보시면은 다 탐지 장비 같은데 이 검색기가 엑스레이 검색기가 검색이 들어가서 제거하는 거니까 뭐 처리 장비다. 아니면 여기 보면 엑스레이 촬영기가 있는데 요거는 또 처리 장비로 봅니다. 촬영기와 검색기. 요게 정 헷갈린다. 그러면 촬영한다는 거는 녹음이나 데이터 센서가 남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서 자, 저거 이상한 물건이 있던 것 같더라. 살펴보자. 라고 했을 때 영상을 토대로 자, 여기 숨겨놨네. 왜냐면은 검색기를 지나고 나면은 위에 물품을 다시 몸에 숨긴다든지 있는 위치를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시 살펴볼 때 촬영한 영상물을 살펴본다. 처리하기 위해서 촬영한 영상을 되돌려본다.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되겠고요. 청진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의사들이 쓰는 거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화이버 스코프가 뭐냐? 이제 배수관 아니면 좁은 구멍 같은데 그 기다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 장비를 넣는 거 있죠. 그걸 화이버 스코프라 합니다. 그리고 서치 탭, 검색하는 탭, 검색경, 폭발물 탐지견. 또 강아지가 나오네요. 소방 점검 장비. 이렇게 있고요. 또 점검이라서 여러분들이 검측이나 장비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고 폭발물 처리 키트. 처리가 들어가니까 처리. 물포. 이 물포가 조금 2020년도, 21년도에 문제가 됐는데 경찰 장비 상에는 이 물포가 시위 진압용 물표도 있습니다. 시위 진압용 물표. 그래서 이게 다음 중 이 경찰 장비 규정 및 경호 규정상 처리 장비, 검색 장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물포, 요 경찰 장비 규정상에는 요게 진압 장비니까 사람들이 물포는 아니겠거니 했지만 요게 검색 장비, 처리 장비로 반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요 물포가 뭐냐? 그 얇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코 비염 청소할 때 이제 물 같은 거를 쏘는 게 있거든요. 코에다가. 그러면 물줄기가 엄청 얇게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요거를 폭발물이 있는 것 같은 기구에
싹 꽂아서 물을 쏩니다. 그러면 여기 합선이나 누전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처리 장비를 고장내는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검측 공구가 하시면은 팜침, 요 기다란 막대기로 땅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있나 없나, 물건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살펴보는 거고, 손전등, 거울, 개방 공구, 다용도 칼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구분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을게요. 한번 정지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내려가셔서 감시 장비, 자,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에 알아내는 장비다. 사전에 알아내는 장비다.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여기도 전자파, 초음파, 적외선 감지기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형 금속 탐지기랑 헷갈려서 금속 검색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더라. 아니더라. 요건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감시 장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통신 장비, 통신 장비로 넘어오셔서 통신은 무선도 있고 유선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내 의사를 전달하는 거니까 신속, 신뢰, 정확, 안전성이 고려돼야 되겠어서 저는 요거를 신정안, 신속히, 신정안, 옛날에 연예인 신정안 있지 않나요? 그분을 떠올리면서 신정안, 신속히, 신속히 이렇게 봅니다. 저는 신정안, 신속히, 신속히. 그리고 또 완전성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안전성이지 완전성이 아닙니다. 안전성, 안전성이다. 안전성은 이제 전파되지 않는 보안성을 말하는 거겠죠. 자, 종류로는 전화기 있고요. 뭐 팩스 당연하겠죠. 그리고 요 폐쇄로 텔레비전, CCTV가 통신 장비로 하는 게 좀 특이하긴 한데 감시 장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통신 장비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 하나 아시고요. 나머지는 뭐 무선 전화기, 인공위성 이런 거 읽어보시면 당연하겠죠. 요 영어 명칭도 조금 눈에 익혀두세요. 이 영어 명칭 보면은 요런 게 FM5 아니면 워키토키 발전원이겠죠. 무전기겠구나. FM, AM 이런 거 떠올리면 되겠죠. MR40V 요게 또 문제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헷갈리겠죠. 이것도 이런 게 하나 있겠더라. 무선 통신 우선순위라고 해서 이제 통신망을 운영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통신, 긴급통신, 일반통신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있고요. 비긴 일, 저는 비기닝,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다가올 것 같다, 비기닝, 다가온다 이런 거 떠올리기 쉽죠? 비기닝 해서 일반은 일반 상황이겠고 긴급은 일반보다 더 긴급한 사고, 재해, 범죄 때 쓰고요. 비상은 국가 비상사태, 국가 원수 이런 거 쓸 때 씁니다. 비긴 일 해서 이거 구분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비긴 일. 요거 무선 통신망 경찰에서 쓰는 거거든요. 좀 많은데 요 제목에서 그대로 다 유추할 수 있어요. 관공선 무선망은 요게 배겠죠. 배선이니까 관공선 관련된 해군, 해경 뭐 이런 데서 쓰는 거겠구나 아시고요. 군경 합동망은 군대 경찰 합동 작전. 측방 무선망 측방. 내 측방은 내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접 경찰서 간에 쓰는 거. 측방 무선망. 비상통신망 있고요. 기능별 통신 무선망. 고속도로 무선망이 있으면 고속도로 무선망. 경찰서대 무선망. 전국 지휘망. 시도경찰청 지휘 무선망. 이런 게 있습니다. 좀 헷갈릴만한 게 없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측방 무선망 요것만 조금 잘 집어두세요. 무선 통신체의 중요한 사항으로는 보안성이 가장 취약하다. 유선보다 취약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거 할 때 무선 약호를 쓰고 최대한 짧게 쓰는 게 좋겠죠. 무선 약호, 비밀, 음어 이런 걸 쓰는 게 좋습니다. 비밀어, 음어 이런 게 쓰는 게 좋고요. 요거는 당연히 산이라든지 다리 밑 이런 데는 통신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평지 이런 데 좋습니다. 평지. 장애물이 없으면 무선이 잘 된다. 국가 원수. 이 경호통신 보안관리인데 국가 원수는 요게 행사할 때 국가 원수의 동향이나 행사 동향 이런 거는 보안 시스템에 의해서도 송수신이 금지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보안 통신망 운영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안 통신망이랑 시스템이랑 요 통신망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드리면은 경호 통신망이라고 따로 있어요. 요거 외에 보안 시스템 쓰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 행사 및 경호 관련 사항은 이 통신망 써서 쓰고 요거 여기서 써야 할 내용인데 굳이 밖에서 말하고 싶다, 밖에 다른 통신망 써야겠다, 이럴 때는 요 저항 사항만 가능하다. 요 저항 사항.
그리고 부득이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 경호 관련 사항도 조금 다른 통신수단으로 쓸 수 있겠더라. 보니까 준비협조 행안차 지휘보고 행사 단계 준비사항, 그렇죠. 이 관련 유관 단체끼리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 이런 거 봐야겠고요. 협조사항, 그리고 행차 안차, VIP 들어오십니다, VIP 내려가십니다, 이런 거 봐야겠죠. 그리고 또 지휘보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사 동향이나 동정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국가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 옛날에 그 9.11 테러 아시죠? 그거 볼 때 그 부시 대통령한테 경호원이 다가가가지고 이제 그때 부시 대통령이 학교에 가서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VIP 경호원이 다가가가지고 이제 카카 요 9.11 테러가 사고관에서 다양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시 대통령 얼굴이 싹 굳는 게 있는데, 요것도 전파할 때 이런 걸 동정이라는 거겠죠. 이 국가 원수 상태가 바뀌는 거. 또 행사 동향 같은 경우는 무엇을 설명하느냐, 행사를 지나고 있는데 경호처에서 특이한 현황을 발견한 겁니다. 이제 뭐 적 외부 세력이 들어온 것 같다, 몇 명이 들어와서 행사장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걸 행사 동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사 단계나 협조 사항과는 다른 행사의 위험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국가 원수의 위험성과 이런 거는 보안 시스템에 의해서도 송수신 금지다. 나머지 요 경호 업무 수행 중인데 행사 관련된 사항은 순전히 행사 관련된 사항은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준비협조 행안차 지휘보고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준비협조 행안차 지휘보고. 이 경호 하기의 종류는 조금 살펴보시기 바라고, 권총과 기관총이 있겠구나, 요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총기는 보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도록, 대외 이미지를 위해서. 그리고 최종 수단이라는 거. 이 경찰 장비 규칙상의 장비 규정이 나옵니다. 검색 장비. 쭉 보시면 아까 요 검색기, 요것도 똑같죠. 검색하는 거, 검사하는 거. 영상기 촬영기가 다르더라. 요거 하나 아시고, 검색 장비 중에서 탐침봉 측정하는 거, 전압 측정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 점검 측이라 했죠. 검색은 사전에 예방하는 거니까 점검과 검측은 제거. 얘네들은 제거하려 하는 거고요. 얘는 검사하는 거. 넘어가시고, 여기서는 CCTV가 통신 장비가 아니라 관찰 장비죠. 이런 거 하나 살펴보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또 체류탄 나오죠. 체류탄 언제 쓸까요? 보통 시위 집회 현장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체류탄 종류를 하나 아시고요. 요거 가스 발사총이라면은 요 고무탄, 요것도 장비에 포함되는 거. 고무탄도 가스 발사총 장비에 포함이 된다. 요 체류탄 발사기 쓸 때에는 이 발사총이 있고 발사탄이 있거든요. 발사대가. 요 발사대는 30도 미만, 좀 높은 고각도로 쏴야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안 가고요. 총 같은 경우는 15도 미만 각도에서 격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5도 이상으로 쏴라. 체류탄도 30도 이상으로 쏴라. 밀폐된 공간을 피해야 하고요. 분사기도 밀폐된 공간 피하고요. 가스 발사총, 고무 발사탄 포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스 발사총. 당연히 뭐 가스 들어가는 거니까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겠습니다. 전자충격기, 요거 읽어보시고요. 14세 미만임, 요것도 쓰면 안 된다. 내려가시고, 여기 무기탄약 회수 사유, 요거 경비법이나 아니면은 처형결처법에서 명시되어 있는데 나머지 법령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굳이 경찰 장비 관리 규정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 장비 규정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징조사의 일단 외웠죠. 징조사의. 요거는 경비법 처형결처법에서 배우고요. 또 추가적으로 처형경찰법에서는 이제 그 정신질환, 우리가 조울병, 간질병, 깜빡하는 우울, 간질의 전문의가 플러스 청원주가 인정한 사람은 무기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거, 요거까지 외우고요. 경호학에서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경찰 장비 관리 파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징조사의, 요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절대적 사유로서 당연한 거고, 추가적으로 요 임의적 사유가 있습니다. 요거를 불고문 이렇게 외우거든요. 불고문,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고위험 정신군이다, 정신질환이 필요하다, 불고문, 문제된다, 불고문. 요거는 임의적 사유로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리고 또 내려가셔서 따로 보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따로. 요거는 그냥 회수는 뺏어가는 거라면은 요거는 잠깐 반납하는 거죠. 그래서 술 상사, 술을 좋아하는 상사다. 술 상사. 술자리나 연애 장소 출입한다거나 상사 사무실 출입할 때에는 이 무기를 따로 보관토록 하여야 합니다. 술 상사 해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청형기처법에서는 무조건 회수를 하여야 하고요. 청량법 경호학에서는 두 문이 똑같지만 청량법에서는 임의적 사유 없이 무조건 회수, 경호학에서는 임의적 사유가 있다 라고 해서 아까 제가 불고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 경호학에서는 징조사의 고위험 정신 요청, 정서불안, 불고문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청량법에서는 깜빡하는 간질, 우울증 전문의가 청원주가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제 무기 관련된 거 학습이 끝났거든요. 이제 다음에 OX 문제 한번 풀어보고 또 바로 경호 의정과 응급소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